금희씨 왜 그러세요? 보혜씨, 월급 받았는데 고정지출로 거의 다 나가네요. 고정지출이 뭐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요. 이세무사님께서 운영하는 밸런스 에셋하면 보험료를 줄여준대요. 그런 데가 있어요? 당장 가봐야겠다. 보험료를 진짜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적립보험료와 중복된 보장을 조정하고 개개인의 가족력, 적정 보험료를 분석한 맞춤 설계는 합리적인 보험료와 최적의 보장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보험 리모델링 지금 할래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대표님 진짜 주식신 맞는 것 같아요. 주신? 술 잘 먹는 주신? 젊었을 때는 진짜 그때 막 체크했을 때 대학생 때인가 한 60일 정도 하나도 안 빼놓고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미친 놈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왜냐면은 예전에는 먹고 다음날 이제 해독이 안 돼서 이틀 막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그나마 먹었던 것 같은데 3일씩 가고 막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근데 뭐 또 당뇨 이후에는 간단히 산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정도 하는 수준이라서.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주식 의신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술 의신이라고. 근데 제가 또 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믈리에 공부도 이렇게 뭐 학원에서 처음에 했다가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다가 석사 교육까지 이렇게 받을 정도로 좀 이렇게 술에도 관심도 많고 한데, 술하고 주식하고 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와인하고 주식하고. 제가 와인이 좋아했던 게 많은 와인 중에 정말 맛이 다 조금씩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니까 와인을 고르는 게 사실 주식 고르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잘못 고르면 진짜 1, 20만 원짜리 비싼 와인을 잘못 골랐을 때 돈 아까워 하고 다시는 안 먹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10,000원, 2만 원짜리 저가의 와인을 잘 골라서 너무나 맛있게 마셔서 그 다음에 또 마시고 싶기도 하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잘 골랐을 때의 기쁨, 또는 생각보다 별로인 종목을 샀을 때의 그 슬픔, 그렇습니다. 막 갖다 맞췄네요. 자, 오늘 아마 보혜 씨가 뭐 주식의 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는 댓글에 사실 몇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몇 분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의 그 지난주 한 목요일 전부터 SK하이닉스 급락, 삼성전자 급락,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을 좀 다른 때보다 강하게, 제가 사실 이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좀 조심하라라는 말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구독자 수가 이제 한 18만 가깝게, 지금 한 100명 남은 것 같은데, 17만 9천 몇백 명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18만인데요. 18만 분 중에서 작년 대부분이 코로나 그때부터예요. 작년 8월 1일이 10,000명이었으니까 지금 17만 분이 작년 코로나 이후 8월 이후부터 가입하셔서 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동안은 뭐 떨어져도 쫄지 마세요, 상승장입니다, 이런 말을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처음으로 하락장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내내 좀 주가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또 신기했던 건 지난주 금요일날 뭐 장중 시황에도 썼고 마감 방송에도 썼고 제 교육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했지만, 주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분석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도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등락 현황을 보면 지수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거래소의 오른 종목이 785, 내린 종목이 94. 코스닥의 오른 종목이 1200, 내린 종목이 180. 2000 종목 중에 200개만 떨어진 거예요. 지난주에는 2000 종목 중에 200개만 오르고, 지난주 지수가 급락할 땐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고, 오늘 지수가 오를 땐 10개 중에 9개가 오르고. 그러면 지수를 잘 맞춰야 돼요, 종목을 잘 맞춰야 돼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수 분석이 그래서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 분석을 어떻게 해를 초보자가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좀 주식을 한다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못하는 걸 자기가 못한다고 하면 되지. 자기가 못하는 걸 왜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수 분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종목 분석을 하잖아요. 종목 분석에서 뭐 다 100% 맞추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 플러스 알파만 맞추면 주식 투자는 성공이라니까요. 종목 분석을 하는 거는 재무제표 분석을 하건 재료 분석을 하건 리포트 공부를 하건 누구나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의 결과값이 맞을지 틀릴지는 별개라고요. 마찬가지로 지수 분석을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못하면 쥐가 못하는 거지.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수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맞을 확률은 50%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50% 마이너스 알파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겠죠. 20년 이상 주식을 하지 못했겠죠. 그럼 저는 50% 플러스 알파로 종목 분석을 하고 50% 플러스 알파로 지수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지수가 중요한 시기는 왜 지수가 중요한 시기인지도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는 10개 중에 9개가 떨어졌던 한 주였다면 오늘은 10개 중에 9개가 올랐다. 종목 분석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죠. 그래서 알았어, 주초반 반등까지는 말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값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금요일이 바닥에서 오늘 이제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갈 확률, V자로 반등할 확률, 재차 하락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분석이에요. 어떤 확률이 있지?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오늘 상승했고 내일 상승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계속 오르는 V자형 반등은 확률이 완전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낮은 확률.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옆으로 기거나 재차 하락이에요. 재차 하락할 확률도 있니? 있어요. V자형 반등보다 오히려 재차 하락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게 추세거든요. 옆으로 길 확률도 있니? 옆으로 길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하락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하락이 꽤 기울기가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단기간으로. 뭐 몇 달 있다가 더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단기간으로 요 정도 빠졌으면 가격 조정은 좀 됐으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옆으로 기는 또는 약간 흘러내리는 요 정도의 조정이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오늘의 상승은 당연히 반가운 상승이고 좋은 상승이지만, 오늘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V자형 반등이 나온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은 확률적으로 좀 낮다. 반대로 오히려 재차할 확률이 뭐 한 20% 되고 한 60-70%는 옆으로 길 확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거래소 차트는 역시 200일선에서 닿았던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에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고요. 갭상승에 음선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오전장에는 좀 음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전장에 음선 나오다가 그래도 좀 돌려놨죠. 장 시작하고 거의 30분 동안은 음선 나왔거든요. 재차 상승하면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양선 전환했는데 2시 반부터 쭉쭉쭉 빠졌죠. 요런 게 이제 불안 심리예요. 요런 불안 심리 때문에 V자형 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 불안한 투자자들이 많고, 그 불안한 투자자들은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음선 나오면 어떡하지? 오후장에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이 시장 지수에 투영이 되는 거다,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200일선에서 지지 테스트가 완전히 성공했다라기보단 200일선 터치하고 하루 반등에 성공했다. 하루라는 제한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재차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V자형 반등보다. 하지만 옆으로 기락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훨씬 힘있는 2.6%가 상승을 했고, 양선의 몸통의 길이도 길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코스닥이 나홀로 상승하는 장은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래소하고 연동돼야 되고, 거래소가 형인 건 분명하니까 형을 따라갈 확률도 있으니까 코스닥 자체로만은 거래소보다 확실히 강했지만 거래소는 좀 약한 상승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강했던 날은 왜 그런지는 종목 구성 비율만 생각해도 거의 맞아 떨어져요. 제약바이오주가 좋았던 날은 코스닥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가장 관건으로 중요한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매 동향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래소와 달리, 거래소는 외국인이 약간 순매도 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했어요. 요즘 분들도 쌍끌이 순매수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된 분이니까 오래된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에 쌍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쌍끌이 순매수, 쌍끌이 순매도. 둘 쌍으로 끌었다는 건 좋은 쪽으로 끌었다는 얘기예요. 쌍끌이 순매도가 나왔다는 건, 순매수가 나왔다는 건 좋은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닥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해줬다. 요 정도로 지수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지수 예측을 하는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하시기다라는 거 확실히 말했고요. 그거는 이해 못하면 바보예요. 이해 못하면 바보. 지난주에는 지수가 떨어지니까 10개 중에 하나 올랐고, 오늘은 지수가 오르니까 10개 중에 9개 오르는데 뭔 종목
종목이 중요해? 지수가 훨씬 중요했지, 그죠? 지수가 중요하신 건 확실하고, 지수가 예측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지수 분석을 어떻게 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종목은 뭐 똑같지. 종목 분석하는 거나 지수 분석하는 거나 방법은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분석을 못한다고 만드는 거지. 자기가 분석을 못하는 거지. 분석을 하고 결과값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50% 플러스 알파의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내일의 예측은 저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예측을 말씀드리면 옆으로 기락률 가장 높고, 추가 재차 하락률, 그 다음 V자형 막 반동으로 지금 정고점이 어디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300이란 말이에요. 거래소는 3,300, 코스닥은 1,050, 1,080. 지금 1,080부터 코스닥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한 2주 열흘 동안. 요 열흘 떨어진 게 V자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게 회의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차 하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200일선 지지가 약간은 됐으니까 웬만하면 200일선 또 안 깨고 옆으로 기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오늘 큰일 날 일이 발생했어요. 큰일 날 종목이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오늘 11%가 빠졌고요. GM 쪽에서 리콜이 나왔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3대장, 그나마 저는 뭐 삼성 SDI를 늘 밀었으니까 삼성 SDI를 밀었던 게, 이런 게 이제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제가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좋다라는 건 훨씬 많이 말씀드린 건, 이거 인정 안 하면 백조님이 아니죠. 저는 2차전지 3대장 탑픽은 언제나 삼성 SDI였는데, 그런데 제가 LG화학이 리콜이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LG화학을 안 사고 삼성 SDI를 사서 훨씬 유리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실력 플러스 운인 거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또 운이 나쁜 게 있죠. 왜? 저는 LG전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오늘 힘없이 4%가 떨어진 건 LG화학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좋았다고 했던 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 반대로 LG전자를 좋아했던 건 요즘 열흘 정도, 특히 오늘로 보면 운이 나쁜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는 건 노력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에서 좀 가장 움직임이 좋았고, 카카오 오늘 3%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떨어졌고, SK텔레콤 오늘 3% 올랐고, SK는 SK머티리얼즈하고 합병 얘기 나오면서 갭상승 나왔지만 밀렸고, LG는 LG전자, LG화학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고, 넷마블 3%, 하이브 3%.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애들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대부분이 좋았다. 특별한 업종보다 대부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중에 9개 올랐으니까. 거래 대금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바로 아래 LG화학이 2위네요. 오늘 LG화학 거래 많이 터졌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 봉차트나 이평선의 기본. 이평선에서 제가 늘 정배열이 좋아요, 역배열이 안 좋아요처럼, 봉차트에서 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큰 음선. 오늘 LG화학은 떨어지는 큰 음선이 나왔죠. 이럴 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 안 좋은 거라니까요. 거래가 터질수록. 이게 다 매물벽이거든요. LG화학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까지 터져서 별로 안 좋은 차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참 대단히 크게 오르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니아, 서린바이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 오늘 3%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모두 좀 거래 좀 나오면서 그래도 6%, 8% 이렇게 올랐습니다. 요 정도까지 거래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는 오늘 상한가가 5종목이에요. 3일 국제약품, 크리스탈 신소재, 삼성공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리고 탑 30의 순위를 보면 12%예요. 먹을 게 좀 있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탑 30의 순위가 막 5%, 6%, 7%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12%야. 그럼 전일 대비 12%니까 뭐 종목 잘 고르신 분들은 전일 대비 5%, 6%, 7%, 10% 이렇게 수익이 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개별 종목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상한가에서는 3일 같은 좀 대선 관련주도 있고,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최근 열흘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반등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뭐 낮은 개별주들이에요. 그리고 국제약품, 제약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바이오니아나 뭐 이런 애들 좀 있고, 세종 메디컬, 셀리버리 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또 넥스트 사이언스도 뭐 요즘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쪽 애들이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 3일이나 뭐 유라테크 이런 애들처럼 대선 관련주들,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이 요 상위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이런 애들이 이제 갤럭시 폴드 예약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네요. 바로 지난 버전보다. 폰을 하나 다시 살까 고민 중입니다. 폰을 살까 예약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좀 급 궁금증이 생겨서 요렇게 폴드하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 폴드폰 나왔을 때 플립 요렇게 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요렇게 피는 거가 또 잘 나왔다고 해서 요번에 고민 중에 있는데 뭐 그 정도예요. KH 바텍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더블 부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들을 한 3가지로 구분한다면 지금 뭐 거의 한 1년째 가장 압도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 그 다음 이제 역시 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계속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대선 관련주,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름을 올린 테마주들이 스마트폰, 폴더블폰 부품주들 이렇게 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주보다 오늘 확실히 좋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플러스 나면 기분 좋고, 또 시장 플러스 나면 기분 좋고, 근데 이제 다 반대일 경우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분 좋을 땐 사실 공부하기 싫어요. 뭐 또 아마 오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게 또 잘 버티면 또 올라가네. 또 갖고 있으면 되지 뭐. 또 이렇게 금방 또 쉽게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결국은 매일 오르는 주식시장 없고 매일 떨어지는 주식시장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뭐 확실한 주식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망가지는 불확실한 주식도 없고,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도 옥석을 잘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시장을 볼 때도 상승장과 하락장을 좀 그래도 50% 플러스 알파의 확률로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럼 내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부는 이 악물고 있을 때, 좀 손해가 살짝 났을 때 그때가 진짜 공부가 잘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리 광고 드리자면 라이브 방송, 주식 상담소 베스트 3를 잡아라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수요일날 안 하니?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이제 수요일날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역시 찐 백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부자학교 4기를 모집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한 130분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직강을 해드려요. 부자 되는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자학교 4기 수업이 수요일날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그 7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앞으로 화요일 또는 목요일, 그래서 2번 다 하도록 시간이 허락하면 화요일 목요일 2번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하루는 할 건데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막 일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스케줄이 특별히 없고 컨디션이 좋은 주는 화요일 목요일 2번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번 할 건데, 이번 주는 일단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내일 한 4시 정도 전후해서 베스트 3 종목을 잡아라 내일 오랜만에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녹화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생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부자 노래 첫 번째 줄만 할게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 세무서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은 11시 40분,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1.4%,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47% 상승입니다.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아시아 증시가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상승에 화답하는 날이네요. 200일선까지의 하락에서 나온 반등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200일선 터치한 금요일 마감 분석에서 주초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의 반등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네요. V자형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이 정고점까지 가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인 듯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 후에 필요한 기간 조정의 시기가 있으니 너무 성급한 V자형 반등을 기다리시면 지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 조금 긴 텀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LG화학이 악재에 의한 급락이 나온 반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온이 코로나 관련 재료로 7% 상승하네요. 코로나 관련 재료의 제약바이오주가 약세장에서도 그나마 가장 강한 테마주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대형주들이 몸소 보여주네요.
금융주, 통신주, 조선주 등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업종 전반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의 제약바이오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도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에서는 유라테크가 상한가인데 세종시 관련주로 대선 관련 재료에서 움직임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이 약세장으로 흐를수록 지수와 무관한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예약 물량에 대한 호재 나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의 탑 30 종목의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난주 급락에 매우 위축된 투자 심리가 조금 풀리는 날이라 다행이네요. 다만 주 초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도 어느 정도 예견된 반등이라 주중 주 후반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중요 구간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반등 성공, 오랜만에 강한 양봉,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